임플란트는 나사를 뼈에 심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뼈가 부족해서 무리하게 긴 나사를 심다가 드릴이 신경관을 건드리거나 누르거나 심지어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입술이 얼얼하고 남의 살 같은 느낌이 지속되는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밥알이 묻어도 모르고 침을 흘려도 모르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달인 임달 박영준입니다. 임플란트 상담하러 가셨는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환자분은 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 심습니다. 대학병원 가셔야 돼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돈 내고 심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하고 답답해 하십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아주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억지로 심었다가 평생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래턱 뼈 속에 숨어 있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신경의 정체, 그리고 심을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위턱보다는 아래턱 뼈가 단단해서 임플란트가 더 잘 붙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술의 위험성만 놓고 본다면 아래턱이 훨씬 더 조심스럽습니다. 바로 턱뼈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아주 굵은 신경관, 하치조 신경 때문인데요. CT를 보시면 아래턱뼈 속으로 지나가는 이 빨간색 신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굵은 관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하치조 신경입니다. 뇌에서 내려와서 턱과 아랫입술, 잇몸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땅속에 묻혀있는 고압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시술을 한 케이스인데요. 위에는 임플란트를 하시고 아래는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밑에 신경이 너무 가까워서 임플란트를 못 심고 있는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CT를 찍어보고 뼈 거리를 보니 한 4mm, 5mm 정도 뼈의 거리 높이가 나왔던 분이고요. 이 CT를 통해서 그 높이를 저희가 좀 확인을 했었고요.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수술 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철이 완성이 된 사진입니다.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쁘게 치료가 잘 돼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환자분께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세요. 굉장히 만족하시고. 임플란트는 나사를 뼈에 심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뼈가 부족해서 무리하게 긴 나사를 심다가 드릴이 신경관을 건드리거나 누르거나 심지어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입술이 얼얼하고 남의 살 같은 느낌이 지속되는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밥알이 묻어도 모르고 침을 흘려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턱 임플란트는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함이 생명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원장님, 제 친구는 뚝딱 심었다는데 저는 왜 안 된다고 하나요? 이유는 남은 뼈 높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됐거나 틀니를 수십 년 쓰신 분, 혹은 체주 질환이 심했던 분들은 잇몸뼈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녹아 없어집니다. 신경은 그대로 있는데 있는 뼈가 낮아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땅의 깊이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게 되는 거죠. 이 얇은 뼈와 신경 사이에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안 나오면 수술 불가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틀니만 써야 될까요?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분들도 임플란트가 가능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3D 디지털 분석입니다. 예전에는 2차원 엑스레이만 보고 감으로 심었다면 지금은 CT를 통해 신경 위치를 3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경 위로 딱 1mm, 2mm의 안전거리를 남기고 멈출 수 있게 미리 가이드를 만드는 거죠. 이 모형을 보시면 환자분께서 3D CT를 통해 미리 임플란트 심을 위치를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가이드를 만듭니다. 이 가이드를 수술할 때 환자분 입에 끼우게 되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두 번째는 숏 임플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길어야 튼튼하다는 건 옛말이에요. 요즘은 표면 처리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길이가 짧아도 뼈와 단단하게 붙는 특수 임플란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직적 고리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뼈가 너무 없으면 뼈를 위로 쌓아 올리는 방법인데요. 이건 사실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주로 대학병원급에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라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원장님, 근데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 회복되지 않고 일부가 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는 마비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마비가 점점 풀리면서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요. 이게 완전히 돌아온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턱 임플란트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신경을 피해서 심느냐입니다. 혹시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더라면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정밀 진단 장비와 다양한 수술 노하우를 가진 곳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의외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임달은 환자분의 씹는 즐거움만큼이나 감각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달인 임달 박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